오늘은 챗GPT를 우리 제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자고 합니다. 예, 오늘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중소기업의 MIS 뭐 요새 가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해가지고 시스템이 많이 깔려 있는데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예.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 기존에 그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나 ERP나 이런 거 깔았던데 그런 데가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들을 갖다가 챗GPT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데이터라도 좀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막걸리 사와야 돼, 가 너. 예, 막걸리, 막걸리.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소리가 막 끊어지는 모양이네요. 괜찮게 들립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쓴다고 했을 때, 적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 써보니까 뭐 그렇게 좀 쓰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피드백이 이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전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이렇게 사이드 테마라는 거를 가보면은 자, 챗GPT가 해준다는데 그냥 챗GPT 가지고서 뭐 노코드로 챗GPT가 제공하는 걸 막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그래서 챗GPT를 적용하기 전에 챗GPT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정교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업체를 가보면 정교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업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 정교화가 돼 있느냐라는 그 진단 자체가 이제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회사의 각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3번에 뭐 프레임워크 앤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먼저 업체를 가서 데이터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수준까지 안정돼 있느냐 하는 그 기조 공간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비로소 그 챗GPT나 이런 AI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차트의 오늘 주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그 챗GPT 레디네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가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정이 되어 있는 수준에서부터 또 어떤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업체들을 가보면 이렇게 뭐 이거는 뭐 꼭 챗GPT의 문제, 챗GPT가 해결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우리 업체들이 가보면 이렇게 뭐 업무 도메인마다 영역마다 부서마다 뭐 그리고 경영자와 매니저 간에 심지어는 컨설턴트와 SWB audio 기업 capture, 간에 not registered. 어, 그리고 ERP 업체나 MES 업체와 또 기업 간에 뭐 서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도 이렇게 뭐 부서별로 ERP라거나 MES라거나 하나를 깔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다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경영자분들은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보화와 별개로 이렇게 뭐 3중 4P라거나 기초 질서라거나 이런 현장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뭐 퀄리티 넥트로블 쇼티지 이런 부분에 그 이슈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깔렸더라도 뭐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또 조직이나 인사의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R&R이라거나 변화 관리했을 때의 뭐 디맥 지표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하나 깔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이제 사실 아닙니다. 최근에 그 맥킨지에서 이런 이제 보고 자료를 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뭐 이런 주제로다가 주로 우리 기업에서 정보 분야에서,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관리 분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필요하다. 너무 성실하게 글 써가지고. 네, 그렇지.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중소기업의 남편은 그냥 가자고 하고 자기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싸우고 있다면서. 가야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예. 지금 저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SWB 같아요. audio capture not 그 registered.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은 잡음들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맥킨지에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좀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절대적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지방의 그 중소기업들, 스마트 공장들 많이 이제 다녀보고 있습니다. 가면은 처음에는 뭐 정부 지원을 받아 잘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가보면 아직 1년까지는 뭐 좀 안 돌아가도 기다리고 주는 뭐 그런 상황인데,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가보면 실제 데이터를 거의 뭐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정합성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들도 좀 기다려 주다가 몇 년 지나고서도 계속 그좀 효과가 없으면 회의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3, 4년 지나면 거의 뭐 이렇게 일부만 쓴다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챗GPT나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뭘까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도 이렇게 좀 잘 쓰게 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서라도 좀 분석 보고를 한다거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잡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예, 잠깐만요. 지금 저 잡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음소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끄주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도 좀 잘 쓰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에 그래서 포인트 오브 디커플링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챗GPT를 쓰기 위한 그 시점, 그 챗GPT를 쓰게 되면 챗GPT가
뭐 코드도 생성해주고 업무 논리도 다 풀어주기 때문에 노코드가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거를 시작할까? 그거를 저는 이제 포인트 오브 디커플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자, 우리 기업을 가보면 우리 회사가 그럼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 단계별로 한번 보면 어느 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전표는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매출 전표라거나 구매 전표라거나 뭐 전표는 이제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표를 갖다가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뭐 노무 속성이라거나 설비 속성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표 데이터를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생산에서 아니면 영업에서 넣은 데이터가 다른 부서랑 공유되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업무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전표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획 체계라거나 과제 소용이라거나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갖다가도 구축을 해놓으면 이렇게 자원 할당이라거나 뭐 이코노미 오더 퀀티티라거나 뭐 사이클 타임 관리라거나 발주 자동화 그런 업무가 이제 되고 이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로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제약 관리라거나 주문을 추적하고 싶다거나 한번 내가 수주 낸 거에 대해서 지금 구매하고 생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뭐 보고 싶어 하겠죠.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이렇게 구축이 돼 가면서 그 외에 이런 응용 업무들이 이제 잘 돌아가게 될 텐데 뭐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들쭉날쭉하게 뭐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 기저 공간이 그러니까 안정된 공간이 어디까지냐라는 걸 일단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어디까지 안정적이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요새 클라우드 사스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돼 있어서 필요한 모듈을 그때그때 레고처럼 조립한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일부 이렇게 쓰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레고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벽돌화돼 있죠. 파손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의 기저 공간, 어디까지 우리가 안정적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등반을 하게 되면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 공간을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베이스 캠프 자체를 이제 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저를 올려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서 그 챗GPT라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더 어려운 업무의 로직이라거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한도의 그런 업무 로직이라거나 뭐 업무의 뭐 프로세스 진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뭐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저 공간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먼저 이렇게 기저 공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저 공간을 올려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업무 관점으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업무가 이렇게 뭐 판매, 구매, 생산, 재고해서 다 이 부서의 사람들은 관심이 이겁니다. 판매에서는 고객과 품목이 관심이고 구매에서는 거래처와 자재, 생산에서 품목과 생산 라인, 재고 관리에서는 어떤 품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 거죠. 이게 관심이고 또 우리 정보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정보 시스템이 되면 그 다음에 판매 관리에서는 이런 사이클 타임 관리를 한다거나 생산에서는 롤링 사이클이라거나 생산 확정이라거나 재고 관리에서 해준율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 정보들 공통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판매라거나 구매라거나 각 업무 영역에서 의사결정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별로 등급별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보고 싶어 한다거나 또 구매에서는 구매 발주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들이 보통 이제 ERP 기능에서나 뭐 MES에서 제공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부서 간 통합이 다 잘 되면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계획이 어, 수주에서 한 계획들이 판매 계획들이 결국은 뭐 구매로 넘어가게 되고 필요한 자재를 구해서 또 부족하면은 뭐 생산을 해야 되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엮여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다 통합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짜는 것은 조금 고치면은 다른 데서 또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되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회사의 기조 공간을 정하게 되면 자, 우리 기조 공간은 어느 수준이냐라는 것을 정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필요한 로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재 그 데이터가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기저 공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 기저 공간 위에서 과연 우리가 신뢰성 있는 업무 분석 데이터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이냐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수불 안정화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생산의 자원 평준화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DB가 어느 정도 정교화되고 기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제가 자꾸 이제 기저 공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챗GPT가 그 뭐 기능이 좋고 하더라도 챗GPT는 있는 정보와 데이터 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라거나 논리라거나 이런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LLM이라고 하죠. 빅데이터,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은 굉장히 역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컨설팅이라거나 업무 데이터 그 분석이라거나 이런 기능들은 웬만한 컨설턴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챗GPT는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데이터의 그 개통도, ERD라거나 데이터의 설계 정보 이런 것들을 기존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고서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빼가지고 현재 데이터 수준이 어떻다는 것도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하는 것들, 기존에 이미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이제 잡아주게 되고요. 또 업무의 논리, 내가 뭐 회계적인 뭐 계산이라거나 구매 발주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지표가 필요하고 어떤 지표, 어떤 KPI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연산 논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웬만한 컨설턴트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한 마인드맵이라거나 그리고 디시전 내리기 위한 디시전 추리, 뭐부터 뭐 디시전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거를 디시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이제 포텐셜 이런 역량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체계적으로 결국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정보공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터 데이터부터 기준 정보 정하고 업무 논리 정해 나가고 이런 단계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필요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GPT는 LLM은 이런 능력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화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챗GPT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리고 산불이라고 그러죠. 비용 없고 사람 없고 자원 없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결국은 잘 쓰게 하려면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비용을 낮추려면은 이런 챗GPT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싼 값으로 저가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아주 소규모의 1인 컨설팅 조직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GPT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고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산실 내에서도 이렇게 1인 전산실 기능이 가능해야 될 거고 이런 기능이 확산이 좀 되면 뭐 노코드로 본격적으로 챗GPT라거나 LLM을 활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GPT를 쓰기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DB 정교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정교화가 된 바탕 위에서 저희가 이런 추가적인 GPT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이렇게 GPT를 써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또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이런 작업 공간, 이 이미지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그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제 마음에 딱 드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잘 만들어 줬는데 그러니까는 챗GPT를 활용해서 아까 챗GPT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공간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 가고 또 컨설턴트가 자기 용도에 맞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1인 컨설팅 환경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챗GPT를 활용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될까? 물론 이런 그 마스터 데이터부터 진행하는 그런 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바탕업으로 가는 이제 순서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그 로직 트리가 이제 탑다운에서는 이제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 뭐 그걸 알아야 사실은 이제 뭐든지 뭐 크게 너무 넓게 가면은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게 좀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로직 트리가 좀 설정이 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워크플로우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탑다운 방식의 전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제 범위가 나오면 이 범위에서 이제 기본 공통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먼저 마스터 데이터 설정하고 기준 정보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도 다 우리 챗GPT에서 템플릿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컨설턴트가 가서 데이터를 뒤져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GPT의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제너레이티브 AI, 챗GPT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상 데이터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예측이라거나 이런 거를 더 뭐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지표 이런 것들 통칭하면 이제 매개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GPT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떤 데이터를 좀 풍성하게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레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기재 공간 위에서 데이터를 확장을 해가고 또 생성형 AI로 부가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이제 공간이 형성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점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즈니스 로직 트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를 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잡게 되고 그러면서 기초 데이터가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생성형 AI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성형 AI가 이런 부가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운영 공간을 가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이 위에 데이터가 구성이 되면 이 위에 이제 업무 논리 공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뭐 규칙과 뭐 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룰들이 있고 복잡한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챗GPT가 뭐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서 선택해서 할 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분석이 되겠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관련 차트라거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업무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챗GPT의 가상 공간에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챗GPT라거나 이런 LLM이 제공하는 아주 무한한 업무 처리 능력과 지식과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챗GPT의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풍성하게 쓰는 것은 이제 물론 가장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업체한테 문의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해나가는 거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어디까지 될까 이런 부분들도 뭐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드렸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Q&A 리스트를 미리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봤고요. 노코드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날리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신뢰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DB 정교화를 한다면 결국은 뭐 옛날 거하고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없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로코드와 노코드의 뭐 범위는 어디까지냐?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쭉 드려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개념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도 아직 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챗GPT 같은 걸 써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지금 뭐 사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시스템을 쓰는데 데이터는 신뢰도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려니까 정보 가지를 또 받기는 어렵고 그리고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도 자금이 확보가 돼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챗GPT를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보면 챗GPT를 쓴다 그러면 챗GPT 안에서 가상의 우리가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툴킷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역공학 기능을 활용합니다. 챗GPT에다가 기존의 데이터를 저희가 업로드를 시키면 그걸 읽어 가지고 우리 지금 시스템 데이터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GPT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데이터의 수준을 좀 확보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챗GPT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너러티브 AI의 레디니스 그래서 일단 우리 기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건데요. 이 기저 공간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 정교화가 안정화가 돼 있고 그 기저 공간 위에서부터 우리가 챗GPT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그 레디네스를 확보하는 이제 단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네스가 좀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GPT가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뭐 데이터 상관관계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가 있는지 더 잠재된 매개 변수. 저희가 그 AI의 머신러닝 같은 거를 쓰고 뭐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매개 변수를 이제 도출해 내는 거죠. 기존에 많은 ERP 업체라거나 이제 이런 데서 ERP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MS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활용해서 잠재된 매개 변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잠재된 매개 변수를 구할 수도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되고 코딩해야 되고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이제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 챗GPT 같은 걸 잘 쓰면 매개 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뭐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RDB라거나 이런 정성적인 그 피처도 정량적인 피처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정성적인 피처 도출도 가능하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좀 생성형 AI로 하여금 또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에 맞는 뭐 무조건 기업에서는 이제 먼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으로 로직 트리를 설정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날리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는 이제 엔지니어링이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프롬프트를 뭐 써가지고 단위 기능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기업에서 또 UI라거나 이런 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를 들어가면 이게 지금 조직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제 영어로밖에 안 돼서 이것을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MyGPT를 들어가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제가 가상 조직에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요구하는 일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에 재무제표가 필요하니까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스템이 됐을 때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한 DMA 애널리스트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 애널리스트, 인사이트 주는 이제 조직 사람을 설정을 하고 또 코딩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코드 멘토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이렇게 새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일을 하지만 아까 제가 1인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제 경험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조직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각각의 조직들의 잡 디스크립션을 제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가상 조직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챗GPT의 이제 기능 중에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자, 이게 과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관리라거나 뭐 업무 논리라거나 이런 것이 다 이제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뭐 그랬죠. 그런데 이런 기존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던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을 GPT에서 어느 정도 다 제공합니다.
내재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회색 부분으로 내재화가 돼 있는 기능을 저희가 잘 갖다가 쓰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이 가버넌스 기능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GPT가 리버스를 해와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논리나 이런 기능들이 이미 가상 공간,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GPT의 공간 안에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엔터프라이즈 뭐 리소스 플래닝 뭐 이런 이제 MIS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안에 그 아키텍처라는 글자를 AI를 따서 이제 EAI라고 합니다. 그래서 LLM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는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전문가의 영역이 보면은 이제 업무의 인과관계, 프로세스를 이제 보고 운영 논리라거나 이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체계,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 그리고 경영 관리하기 위한 이제 메소돌로지,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해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사실은 LLM이나 GPT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전표의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마감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죠. 이걸 넣으면은 GPT가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서 도출되는 로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존에 전문가가 했던 영역은 이렇게 다 GPT 안에 있고 다만 이것들은 이제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엔지니어링으로 체계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비즈니스가 되고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현실화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체계는 어떻게 그런 극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전표를 넣고 여기서 간단한 최소한의 정보를 넣고 또 최대한의 문제 해결, 변화 관리를 하고 싶겠죠. 기업 오너들은 다 그러실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논리들,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거나 논리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짠다거나 이걸 갖다가 분석해서 문제 해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GPT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렇게 프롬프트로 잘 날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상당한 부분들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걸 다가 가상 공간에서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려면 이렇게 또 이제 로우 코드로 또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고 또 어떤 틀을 잡혀 나가고 패키지로 또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면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GPT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GPT가 이제 그려준 그림인데 의미는 뭐냐 하면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GPT가 리버스를 합니다. 역공학으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에서 뭘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해.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논리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해오던 그런 UI가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AI를 써가지고 내 패키지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 이제 LLM을 쓴다고 하더라도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토시만 들려줘도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프롬프트의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데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이제 방안이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펀을 다운 해가지고 스몰 랭귀지 모델을 이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서비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업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데이터의 가버넌스, 업무의 가버넌스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GPT에서 제공하는 이제 GPT 스토어가 있고 앱들이 이미 뭐 수만 개가 올라와 있죠.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앱에 올라가서 갖다가 쓰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된 수준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 입력하는 것들도 뭐 보이스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채널 입력을 해가지고 역공학 기능도 뭐 LLM은 점점 그 능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작은 데이터를 넣어서 많은 아웃풋을 뽑기 위한 그 로그 생성이라거나 그리고 업무의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뭐 놀라울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기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기저 공간을 이런 순서를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결품 관리라거나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표가 필요하며 이 지표는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떤 단계로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 업무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그 업체를 갔을 때 업체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뭐 우리 엔지니어적인 이제 생각으로 마스터 데이터가 어떻고 뭐 기준 정보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은 현업분들은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가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공통 데이터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품목 속성이라는 걸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정보나 이런 업무 논리를 이야기할 때도 현업이 느끼는 결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매 발주의 정확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들도 사실은 현업 이야기할 때는 현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자, 결품 관리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순서가 프레임워크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GPT가 이런 그 진단 정보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업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를 GPT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 업로드를 갖다가 GPT가 읽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능은 되고 이런 기능은 이제 안 된다. 우리 기업의 수준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관리 수준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전에 이 데이터 하나하나씩 열어가지고 이 데이터는 지금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지금 이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진단을 다 하나씩 다 해주고요. 그리고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고요. 또 프롬프트를 날려가지고 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캐파 데이터라는 데이터 템플릿을 언제 만들어 놨습니다.